7세까지 수학 공부를 절대로 시키면 안 되는 이유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달 단계에 맞지 않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에서 피아제는 7세 이전 단계를 전조적기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며 단편적이며 지각적 사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같은 길이의 선을 비교할 때도 고든선이 길다고 판단을 하고, 같은 양의 물을 판단할 때도 좁은 컵에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수학은 추상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 연필 등의 한글 단어 익히듯이 눈에 보이는 단편적 특징만으로 학습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취약 전에 도형 공부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등을 학습하지만 대표성을 가진 모양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변이 같은 정사각형 모양이 사다리꼴,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모두가 된다는 개념을 인지하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은 지나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구구단 암기가 노벨상을 가로막습니다. 취약 전에 절대로 구구단을 암기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생각 근육을 약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공식만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 중턱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중턱까지는 쉽게 올라가지만 다리 근육이 없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분야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취약 전부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7세 이전의 아이들은 동일시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임에서 지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대성통곡을 합니다. 실패와 자기 인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는 틀리고 맞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틀렸을 때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과거에 9년 동안 방문학습지 교사로 많은 아이들에게 수학을 지도했었습니다. 그런데 2, 3학년 때 수학 공부를 그만두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취약 전 5, 6세부터 학습을 시작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문학습지 특성상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정답을 빨리 풀고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을 장기간 하다 보니 빨리 지치게 되면서 수학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창의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뇌는 이미지와 체험을 주관하는 뇌이고 좌뇌는 논리적, 추상적 사고를 주관하는 뇌입니다. 좌뇌는 수학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8세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서 보존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7세 이전에 좌뇌를 사용하는 숫자나 문자, 기호를 학습하게 되면 발달하지 않은 좌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생각의 폭이 좁아지면서 창의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취약 전 수학, 국어 등 문자 교육을 법률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독일, 영국, 이스라엘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유치원은 예비 초등 단계가 아닙니다. 취약 전 교육은 우뇌를 주로 쓰는 놀이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취약 준비를 위한 숫자와 문자 학습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삶은 비가역적이라서 각각의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배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단계의 어린이가 경험해야 할 것은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누린 경험은 평생의 자산인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자존감과 창의성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시기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취약 전까지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낸 아이는 평생 동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패를 겪어도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이웃과 나누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다음 내용은 그 저자 로버트 풀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중에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엔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 물을 내리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라. 경이로움을 느끼라. 스티로폼 속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뿌리가 나고 잎이 자라지만 아무도 어떻게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씨앗과 같다. 금붕어와 햄스터와 흰쥐와 스티로폼 컵 속에 작은 씨앗마저 모두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림책, 태어나서 처음 배운 단어, 모든 단어 중 가장 의미 있는 단어인 보다를 기억하라. 현재를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4차 산업시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서로 융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체코의 마라톤 영웅인 그 에밀 자토팩이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린이는 당연히 놀아야 되겠죠. 놀이를 통해서 창의성이 길러지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 교육보다는 놀이를 통한 자유로운 생각, 활동, 그것이 4차 산업시대에는 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수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RIM 개념 관통 수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재활용품과 생활용품을 교구로 활용해서 그 수학의 개념을 조작을 통해서 기초부터 선행까지 관통하여 하는 학습입니다. 이 장점으로는 재미있게 학습자 스스로 원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구 조작 학습은 쉽게 운의 장기 기억되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활용품 교구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창의적이면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초등 교과서에 RIM 수학 이론을 등재시켜서 세계 모든 아이들이 RIM 수학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